가난한 사람들 도스토예프스키, 작가라는 사람들은 참 별난 족속들이다. 그들은 모든 일을 들춰보고 아무리 사소하거나 아무리 큰 일이라도 뒤져본다. 차라리 저들에게 글 쓰는 일을 아예 금지해버리는 편이 나을 것이다. V.F. 오도옙스키 4월 8일 나의 더없이 소중한 바르바라 알렉세예브나 어제는 내게 참으로 눈부신 하루였습니다. 진정한 행복의 날이었죠. 바로 당신이 직접 내게 편지를 써 주었다는 사실 때문에 나는 하루 종일 기쁨 속에서 지냈습니다. 지금도 그 일을 떠올리면 기쁨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행복은 평생에 단 한 번 찾아오는 법이지요. 그런 감격을 겪어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이른 아침 8시에 잠에서 깼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하루 일과가 끝난 뒤 잠깐씩 낮잠을 자는 습관이 있습니다. 나는 촛불을 켜고 종이를 꺼내 당신에게 편지를 쓰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마음이 마치 지금껏 뛰어본 적도 없다는 듯 세차게 고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나의 유일한 위로이자 내 삶의 단 하나뿐인 기쁨입니다. 당신의 편지를 들고 나는 마치 새벽에 찬 바람 속을 걷는 사람처럼 온몸이 생생하게 깨어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의 말 한 줄 한 줄이 내 영혼 깊은 곳을 따뜻하게 두드렸습니다. 정말이지 당신의 편지는 내게는 인생의 전부와도 같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이 내 하루를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르바라 나는 당신에게 조심스레 고백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당신의 작은 친절 하나에도 나는 이렇게 큰 감동을 받아버립니다. 그런 나 자신이 때로는 부끄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만은 이 마음을 숨기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해하고 나의 말 없는 마음까지 알아줄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내 생활이 어떤지, 내 방이 어떤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들과 지내는지 알고 싶다고 했지요. 아, 바르바라, 이제 내가 어떤 곳에서 살고 있는지 말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이곳은 그야말로 비참한 구석입니다. 정말이지 당신이 보신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예전에는 조용하게 살았습니다. 방 안에는 평온이 가득했고 파리 한 마리가 날아도 그 소리가 들릴 정도였지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완전히 딴판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들리지도 않고 소음 때문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온종일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워서 당신에게 그 모습을 전부 다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구조를 모르지요. 길고 어두우며 좁은 복도를 떠올려 보세요. 그 복도에는 작은 창문이 몇 개나 있는데 닫힌 마당을 향해 있고 복도 양옆으로는 작은 방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각 방마다 두세 명씩 사람을 들여놓았고 마치 군대 막사처럼 꾸며져 있지요.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이곳에 섞여 사니 정말 노아의 방주라도 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의외로 학식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관청의 문석가에서 일하는 관리 한 사람은 책을 엄청나게 읽고 호메로스도 줄줄 외우고 이 작가 저 작가 이야기를 줄곧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어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하드만 하고 한 사람은 퇴역한 해군 장교이며 또 한 사람은 영어 교사입니다. 이곳 사람들의 조합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당신이 이 부엌을 한 번만 보게 된다면 아마 크게 놀랄 겁니다. 나는 그곳을 완전한 바빌론이라고 부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참으로 난장판이지요. 부엌은 꽤 크고 밝으며 깨끗합니다. 이 점은 인정해야 합니다. 벽에는 벤치가 길게 놓여 있고 작은 탁자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는 늙은이가 한 명 앉아 있는데 그는 하루 종일 자신의 불운을 탓하며 젊은 시절 이야기를 읊어댑니다. 그 옆에는 젊은 서기가 슬리퍼를 끌며 왔다 갔다 하면서 시를 쓰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면 우리 하녀 테클라는 그에게 비켜요. 좀 하고 계속 잔소리를 퍼붓습니다.
바르바라, 이 부엌은 하숙집의 공회장, 즉 모든 사람이 모여드는 장소입니다. 다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누고 불평을 쏟아내고 시간을 보내지요. 나도 방의 외로움이 견디기 힘들 때면 그곳에 내려가 앉아 있곤 합니다. 벽에는 성상이 걸려 있고 난로 옆에는 벤치 2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하숙인들이 그곳에 모여 앉아 끝없이 잡담을 늘어놓습니다. 아, 바르바라, 나는 하루라도 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런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부엌 이야기를 더 하자면 이곳에는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인물들이 모여 삽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평을 늘어놓고 어떤 사람은 줄곧 침울하게 한숨만 쉬고 어떤 사람은 기이한 상상 속에 빠져 쓸데없는 환상들을 쫓습니다. 아, 바르바라, 인간의 마음속에 깃드는 공상이란 정말 끝이 없는 듯합니다. 봄이 되면 더욱 그렇지요. 봄의 공기는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고 단잠 같은 달콤한 환상들이 자꾸만 떠오르게 합니다. 내가 이렇게 두서없이 떠드는 것은 실은 요즘 내가 읽고 있는 책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지요. 어찌하여 나는 새가 되어 저 높은 하늘을 헐헐 날아다닐 수 없단 말인가. 이 문장은 나를 오래 붙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바르바라, 이런 감상적인 구절들은 당신에게 큰 의미는 없겠지요. 당신은 보다 현실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았을 때 당신의 얼굴에 비친 그 미묘한 기쁨과 생기가 내 마음을 어찌나 환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마치 봄 햇살이 방 안 가득 비쳐 들어오는 것 같았지요. 아, 바렌카, 당신은 가끔 말이 많다고 스스로를 놀리지만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말투 하나하나가 참 따뜻하고 사랑스럽습니다. 우리 하녀 테클라에 대해 내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었지요. 이 사람은 마음씨가 착하고 믿음직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 주인 마더멈은 그녀를 마치 걸레처럼 부려먹고 있습니다. 거친 말로 꾸짖고 쉬지도 못하게 일을 시키지요. 바르바라, 내가 이 비참한 하숙집에 어쩌다 굴러 들어오게 되었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곳 삶은 너무나 지독합니다. 전에 살던 방에서는 파리 날개 소리까지 들릴 만큼 조용했고 평온했고 단정했지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온종일 떠드는 소리, 걸어다니는 소리, 문 부딪히는 소리로 정신을 차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이 집 구조를 정확히 모르실 테지요. 말씀드린 그 길고 좁은 복도에는 어떤 방에는 창문이 하나뿐이라 2~3 사람이 한꺼번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뒤죽박죽입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로 꽉 찬 노아의 방주지요. 하지만 이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가끔은 마음이 착한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문석과에 있다는 그 관리 사람은 학식도 깊고 말도 온건하며 여러 고전 작가들의 구절을 줄줄 외울 만큼 박식합니다. 이 외에도 2 사람은 종일 카드를 하고 해군 장교도 있으며 영국인 교사까지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의 구성은 정말 기묘합니다. 이 집의 부엌 풍경을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늘 굶주린 듯한 젊은 남자가 있어 가끔 나에게 다가와 자신이 쓴 글을 읽어보라고 들이밀곤 합니다. 나는 그가 너무 열정적으로 굴기에 차마 거절하지 못하고 들어주지요. 그러면 그는 내가 조금이라도 관심을 보이면 얼굴을 환히 밝히며 기뻐합니다. 그 밖에도 이 집에는 거칠고 무뚝뚝한 사람들도 많지만 그중 몇몇은 의외로 착한 구석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정이 있고 어디든 자신만의 슬픔을 품고 살아가는 법이지요. 나는 종종 이 집에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듣거나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는 기묘하구나 하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뒤죽박죽이고 소란스럽고 가난한 이 집에서도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꿈과 불만,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내 마음을 붙잡아주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르바라. 당신에게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조차 나는 당신 생각뿐입니다. 당신의 말 한마디, 당신이 적어보낸 잉크 자국 하나까지 나는 귀하게 간직합니다. 하지만 가지 않고는 안 될 시간이 다가오네요. 나는 곧 출근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있으니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습니다. 아, 바르바라, 나는 얼마나 자주 당신을 떠올리는지 모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이 내게 준 그 소소한 친절 하나도 너무나 귀하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내 사랑하는 이여, 부디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온 세상이 밝아지는 듯합니다. 곧 또 편지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카르 데부슈킨 드림 4월 8일 친애하는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오늘 보내주신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읽는 동안 저는 여러 번 웃기도 하고 여러 번 마음이 따뜻해지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제 편지를 그렇게 기쁘게 받아들였다니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저는 당신이 과장스럽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당신의 마음은 진실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위로라고 부른 것, 그 표현은 제게 조금 부끄럽지만 그렇다고 싫지는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제게 보내는 편지를 너무 길게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당신이 건강하지 못한데 밤마다 그렇게 오래 앉아 글을 쓰는 것은 저를 오히려 걱정하게 만들 뿐이에요. 또 한 가지 제가 오늘 아침 어디에 다녀왔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지요? 별일 아니에요. 저는 그저 약간 답답해서 잠시 밖 공기를 쐬고 싶었을 뿐이에요. 날씨가 좋아서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마카르 알렉세예비치 당신이 사는 집 이야기를 들으니 제가 괜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곳이 그렇게 소란스럽고 불편한 곳이라면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곳 사람들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는 당신의 편지가 재미있기도 했어요. 당신은 참 특별한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 하녀 테클라라는 여인은 말만 들어도 제법 성실해 보입니다. 부디 그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말아주세요. 가난한 사람들끼리 서로 조금씩 배려하며 살아야 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께 정말 고마운 점을 하나 말하고 싶어요. 당신은 가끔 제게 나는 당신에게 누가 되는 존재일까? 하고 묻지요. 그럴 때마다 저는 쉽게 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단순하고 솔직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신은 제게 정직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믿음직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당신을 충분히 소중히 여길 이유가 됩니다. 부디 건강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또 편지를 보내주시되 당신 몸을 해치지 않는 정도로만 써주세요. 진심을 담아 바르바라 도브로슬로바 드림. 명문장. 아, 나의 사랑하는 이여, 당신은 제 유일한 위로이며 제 삶의 단 하나뿐인 기쁨입니다. 이 문장은 가난, 고독, 비천한 삶이라는 소설의 조건 속에서 타인을 통해 존재가 간신히 지탱되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냅니다. 명문장. 이렇게 혼란스럽고 시끄럽고 가난한 집에서도 사람들은 저마다 꿈과 불만과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도스토예프스키 특유의 연민의 인간학이 드러나는 문장입니다.